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데일리 리포트로 S&P 지수와 S&P 500의 지수와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아침 이제 5월 20일 이제 주가가 마무리된 걸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변동률이 그렇게 심한 기업은 뭐 있지가 않습니다. 테슬라가 그나마 변동이 조금 있었는데 어제 잠깐 하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현재 이제 AI 및 데이터 센터 수요,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는 이제 CEO 일론 머스크가 장기 리더십을 약속을 했어요. 내가 5년 동안, 최소 5년은 계속해서 리더십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했고,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경쟁 심화가 조금 반대급부로서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전략도 계속해서 마련을 하면서 투자자 신뢰가 올라가게 됐죠. 그러면서 전일 대비해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죠.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 리더십, 그 다음에 이 정보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전고가 이제 고점을 찍었었죠. 거기에서 약간 좀 더 하락했다가 0.2% 정도 다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단기 변동성이 있고, 그다음 구글이 구글 I/O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AI 기반 검색 엔진인 AI 모드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수익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 이거에 대한 수익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존입니다. 네, 아마존은 연초에 조금 실적이 부진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그 부진한 실적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친 거로 인해서 주가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아마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회사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애플입니다. 애플은 인도의 생산을 좀 확대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거에 따른 비용도 증가될 걸 우려를 해서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요도 증가되고 있는데, 그게 주가에 아직은 조금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도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다.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이슈는 S&P 500 지수와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S&P 500 지수가 6일 연속 상승 후에 0.4%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는 이제 무역하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가 계속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심리가 약간은 위축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포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재로서 시장은 AI하고 이제 이 기술 혁신, 이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 단기적인 조정이 조금 혼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전달 드리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각 기업의 기술력과 이 시장 점유율, 그다음 수익성 등을 숫자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관련된 뉴스를 봐보면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MS를 선택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MS와 테슬라가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길게 작성을 해놨는데 첫 번째로 이제 FSD 요약해 놓은 부분만 봐보면 FSD와 자율주행, 옵티머스 로봇,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드 제어, 고객 서비스 AI까지 테슬라의 전 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을 봐보면 테슬라가 현재 두 가지 로봇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옵티머스,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두 번째는 로봇 택시, 사이버캡이죠.
그래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연간 5,000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기가팩토리의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로보택시는 2025년 6월, 이게 굉장히 현재 기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규제가 연방 차원으로 조금 전환될 경우에 미국 전체적으로 초고속 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FSD,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감독하고 있는 FSD는 이미 중국에서도 출시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은 모두 이 그록 AI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테슬라가 AI와 로봇 시장에서 모두 압도적인 독점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챗GPT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MS,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록을 이 아주로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환경이죠. 온라인 환경인데 이 아주로 환경에 그록을 채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현실 기반 추론 능력, 현실 기반 추론 능력과 그 다음에 실제 이 현실 기반 추론 능력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동작을 하는 이 실제 자동차와 로봇을 움직이는 이 물리 기반 AI, 물리 AI, 피지컬 AI, 요즘에 굉장히 기업 측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에 그러기 굉장히 적합하기 때문에 이 아주로라는 곳에 탑재를 했다. 아주로는 AWS와 같은 클라우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탑재를 했다. 그렇다는 뜻은 마이크로소프트도 피지컬 AI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 간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모델 간 어떻게 보면 통합하는 거죠. 모델 간 오케스트레이션, FSD, 옵티머스, 콜텍스 등 여러 AI 모델을 통합한 능력이 그록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오픈형 피드백 루프 기반으로 그록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기업 적용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미래가 현재 언어에서 이 물리적인 우리 현실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이 1분기에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총 매출은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6%나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감소해서 매출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AI와 R&D, 이 로봇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현금은 오히려 664 밀리언 달러 프리 캐시 플로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록과 옵티머스를 통해서 AI를 재투자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서 2026년, 7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전기차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물리법칙 기반을 갖고 있는 이 AI 문명을 구축하는 한 기업인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옵티머스와 그 다음에 AI 칩 도조, 슈퍼컴퓨터죠. 그 다음 에너지 네트워크, 이 생산 인프라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최신 뉴스를 살펴봤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이 MS의 사티아 나델라와 대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트럼프 정부와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보니까 이 블랙웰,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그 다음에 MS의 아주로라는 클라우드 시스템 이게 굉장히 잘 연결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MS 빌드 2025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AI 팩토리, AI 공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봐보면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Our joint goal is to deliver more intelligence to the world. In some sense, it's tokens per dollar,
per watt.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AI 혁명이란 게 more intelligence to the worl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비트가 아니라 토큰을 생성하는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단어, 코드, 이미지, 데이터, 결정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말하는 AI 팩토리라고 하면 전기를 지능으로 변환하는 제2의 발전소 역할이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팩토리라고 하면 우리가 물리적인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사용하거나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AI로 넘어오면서 이게 지능까지 사람에 가까운 지능까지 생산을 해나게 되는 또 다른 발전소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 블랙웰과 그레이스 40배의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젠슨 왕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We've achieved a 40x speed of over Hopper in just 2 years. 예, 이게 이걸 봐보면 그레이스라는 새로운 이 블랙웰과 그레이스는 시스템 아키텍처 전체의 통합적 혁신을 통해서 단지 2년 만에 40배가 넘는 성능을 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택 혁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속도적인 혁신은 AI 문명을 위한 물리 기반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해 전체 AI 공장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는데요. 젠슨왕 CEO가 40배의 성능이 2년마다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4년마다 전체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짓는 것은 낭비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전략이 기존의 전통 제조업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 즉 돈을 많이 때려 넣는다라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AI 시대에는 이 속도의 경제를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들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따라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규모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엔비디아와 테슬라처럼 엄청 오랫동안 AI 관련된 공장, AI 관련된 전통적인 제조업이 아닌 AI에 적합한 팩토리를 만든 기업들은 속도를 그만큼 많이 벌려놨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AI 시대를 독점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다는 엔비디아의 라티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All of our software architecture are compatible.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의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 호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제품과도 이렇게 같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and all that enables developers to invest deeply. 그러니까 깊이 있게 투자를 해서 개발자들도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쿠다 생태계가 AI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언어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해자는 무엇일까? 워렌 버핏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였죠. 기업의 기술력 해자. 다른 다른 기업에서 쉽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엔비디아의 해자가 바로 이 쿠다 부분. 쿠다는 바로 소프트웨어죠. 이런 소프트웨어 호환성과 AI 팩토리라는 생태계까지 이러한 것들이 엔비디아의 진정한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은 블랙웰. 이것도 칩이죠. 그 다음 그레이스 CPU. 그 다음에 NV 링크라는 게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전략적인 포인트는 매년 성능 평균화가 증설되고 있어서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어떤 부분에서 경쟁 우위에 서 있냐? 바로 쿠다 생태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복리 효과, 하드웨어 통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 성장 기반. 그러니까 주가가 결국엔 올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주가가 오르나
바로 AI 인프라 수요와 전 세대 GPU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칩 회사가 아니라 지능을 생산해내고 있는 지능 문명 인프라 회사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실 때 좀 더 큰 관점으로 이 인프라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엔비디아를 이제 공부하고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순히 어떤 조그마한 칩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업이 앞으로의 AI 시대에 조금 더 큰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데일리 리포트와 그다음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경제 기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